네, 실력과 열정으로 BAP를 빛내고 있는 원미란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전명 스폰서님, 김점희 한은석 스폰서님, 권영신, 양승남 스폰서님이십니다. 고객 관리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제가 계속 어제부터 계속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디 뭘 하고 나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 머릿속에 계속 이재원 사장님 목소리가 계속 맴맴도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후원이라는 걸 하면서 이재원 사장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대본 강사 이런 정도는 하는데 다른 거 하는 건 잘 못 봤는데 두피 관련된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재원 사장님께서 두피를 본인의 PPT를 만들어서 이런 무언가를 해서 브리핑을 하는 자리였는데 와 완전 전혀 다른 저희 세대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진짜 사업을 전하고 다니시니까 콜드에서 이런 성과가 나는구나. 내가 콜드를 갈 때 내 목적은 무언가를 제품을 유통한 다음에 기회를 줘야지. 이런 뭔가 건너뛰는 방법이 있었는데 재원 사장님 어제 얘기하는데 나를 통해서 뉴스킨과 나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수입 구조를 만드는 틀을 쓰는 아이템이야 라고 해서 PPT 몇 장 안 되는 장으로 완전 세팅된 게 계속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도 보면서 아, 이래서 빠르게 콜드로 성과를 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붙어 다니고 싶었어요. 제가 헤어샵 소비자가 꽤 여러 명 있는데 저분을 초대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감사한 일이다.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는 게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고객 관리를 맡았는데 재원 사장님의 후원을 다니면서 제 소비자, 기윤정 사장님의 소비자, 하물며 이제 재원 사장님의 소비자를 담아내는 방법을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에 이거 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뒤를 파야만 했는지가 저한테는 그게 되게 간절함이었더라고요. 이유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요. 시작할 때 뭐든 해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다 해봐야 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으면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사업에 진짜 별의별 사람이 왔을 때 안내해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콜드라는 걸 해봤거든요. 와, 한 집에 7번을 가도 나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정말 화났고요. 헤어샵에 갔더니 그 여름에 다녔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가르마가 색깔이 붉게 물이 이제 타니까 가르마인데가 아니 무슨 뭐라더라 나한테 뭐 물건 팔러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가 새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는데 콜드를 목적 없이 맥 없이 그냥 콜드를 했던 경험이 저한테 되게 아픈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더한 거는 혼자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김점희 스폰서님 따라서 겨울에 일산 콜드를 갔어요. 헤어샵 원장님이 갈바닉을 조금 받아보고 저녁이 끝나고 받아보겠대요. 그래서 집에 일산에서 그 추운 겨울에 운전도 서툰데 합정동 집에 와서 그 시간만 고대하고 짐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신장 떨리면서 갔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거 아세요? 그 사이에 그 매장이 철수하고 오던 거예요. 오란 소리나 말던가. 나는 그 추억이 그게 트라우마가 진짜 콜드한 사람들 진짜 나쁘다. 매장에 있는 사람 정말 나쁘다라는 생각이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한 사람 뒤에 200명이 있다는 걸 내 뒤에는 200명이 없었어요. 명단 작성했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 온갖 다 뒤집어도 44명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사람 뒤에는 200명 뒤에 나처럼 몇 명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콜드는 마음을 접었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저희 동네를 집 앞에 쓸어버리라 하고 루미스파에 가지고 4개월을 다녔어요. 루미스파 3개 나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돌아왔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하자. 내가 잘하는 거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삶이 우리 엄마 여동생 친구들 4명하고밖에 관계를 안 쌓고 살았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 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게 제 머리를 아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이렇게 친화력이 좋은 그래서 신혜성 사장님 왔을 때 저 사람이 너무 친화력이 좋아서 저 사람이 좋고 김민숙 사장님이 누구나 보면 해맑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좋고 저와 다름이 있는 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는 있더라고요. 제 인맥엔 없었고요.
지금 제가 고객 관리를 해서 그렇게 가족 단위를 만난 사람들이 보면 4대, 5대에서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소비자로. 그러니까 제 주변엔 다 저 같은 사람밖에 없는 거죠. 딱딱하고 차분하려고 하고 뭔가 정리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계속 느낀 거예요. 초반엔 없었단 말이에요. 명단이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관계라는 게 이게 관계 사업인 줄 처음에 저 이게 만약에 뉴스킨의 보상을 보고 왔는데 관계 사업이라 그랬으면 저 아마 돈이 돼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하는 8년 동안 전국의 탑 매출을 찍었어요. 근데 이유는 제가 심플한 게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하다 백화점을 갔더니요.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나하고 관계가 안 쌓일 사람들이고요. 더구나 저는 핸드백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주 올 사람도 아니고요. 계절별로 올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라서 그 잠깐의 서비스만 잘해주면 매출만 내면 되는 사람들이라 저한테 되게 심플했고요. 공예 강사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수강생이 3개월만 지나면 안 와요. 다시 올 일이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스한 게 있죠. 한 남자랑 15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제일 미스해요. 그렇게 관계가, 그래서 내가 관계 맺기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그랬어요. 제가 집에 24시간 붙어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밝게 크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전 100% 장담해요. 제가 나와 있고 짧은 시간 투자해서 그 사람들, 그 아이들과도 교류하는 시간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 관계가 지니얼러지를 보라고 하는데 초창기에 지니얼러지 사람이 없잖아요. 지니얼러지 사람은 없고 나는 급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사업도 전해야 되겠고 매출도 내야 되겠는데 그거 근데 어디까지나 어느 순간 느낀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상대방 마음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 마음이 아닌데 나는 가서 머리로는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이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계속 저한테 뭘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는 한 이 사람과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고 있던 관계도 저 사람이 날 꺼려하는 게 보이니까 다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경험을 한 게 아주 작은 경험이었거든요. 백사무 강의를 주구장창 앉아있었어요. 그만 들으라고 하시는데 갈 데가 없어서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듣지 않으면 그나마 일도 안 한 것 같아서 백사무 강의를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 에스테라 강의를 들었고 그 이후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가 공예 강사할 때 친했던 언니한테 언니 나 밥 못 먹었어. 밥 줘. 이러고 들어갔던 친한 언니가 딱 유일하게 한 명이었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저랬더니 언니 나 오늘 이상한 강의를 들었는데 여자들이 이렇대.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언니가 갑자기 그런 거야. 그게 뭐야? 그래서 에스테라 2라고 이런 게 필요하대. 그랬더니만 그거 10개만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뭐지?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내 얘기를 그냥 들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매출을 그냥 선뜻 그게 저한테는 누군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정말 큰 완전 터닝포인트였어요. 매출에 대한 게.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성분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이야기하려고 열심히 메모한 바인더가 미어 터질 만큼 썼어요. 얼마나 많이 받아 적고 썼는지. 근데 그게 뭐 나한테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상대방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의를 듣는 제 자세가 바뀌었어요.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백사모에서 제가 한 3, 4개월을 그 제품에 대한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제품에 뭐가 효과가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그런 것만 적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 백사모 강의가 강사의 마이스토리를 잘 들어서 누군가가 올 때 강사를 티업하고 제품은 여버리고 완전 강사를 티업해서 이 사람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러면 와서 계속 사람들이 여기 그룹에서 뭔가 그룹 미팅에서 해피뉴스 할 때 막 얘기하면 저 얘기는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자꾸 앞에 세우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제가 똑똑하다고 혼자 생각하고 열심히 받아 적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의 사례, 전달하는 포인트, 다른 관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무 급한데 그 사람들은 안 급해. 근데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어디 갈 데 없으면 여기 음악 틀어놓고 여기서 안부톡을 보내. 이건 늘상 하는 일이야. 근데 저희가 뭔가 명단 하나만 생기면 열심히 거기 호로록 다니고 나중에 그거 조금 정리될 쯤 되면 명단이 없어요 하고 또 한참 눌러앉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명단이면 그 사람을 두고
정말 무진장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한 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냥 순서는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1470 고객관리 처음 만났어. 사유리에 갈 거야. 가는데 내가 뭘 해줘야 돼? 그럼 막 갈바닉 넣어줘야 되고 루미스파 넣어줘야 되고 제품으로는 머리가 다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관계가 쌓이는 거는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흘리는 말들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가면 엉덩이가 무거워요. 갈 데가 없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면 진짜 긴 시간 앉아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오는 거. 그래서 집에 와서 그 긴 거를 다시 들어요. 그러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메모하는 습관도 배우고 바인더에 쓰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 물건은 아이템은 갈바닉을 해주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을 잊지 않으려고 액션노트라는 게 형식은 없지만 계속 메모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계속해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제가 제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을 다녔던 사람이라 낮 시간에 누군가와 밥 먹는 거, 누군가와 차 마시는 거, 돈도 아깝고 시간도 너무 낭비인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하는 거, 가족 식사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도 마셔야 되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음식도 고민해야 되고 먹기 싫을 때 먹기 싫은데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무언가를 하는 게 이 사이에 배제되어 있는 게 감정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된 거예요. 감정 쌓기라는 걸 되게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싫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내 감정 소모하는 거. 저 사람 감정을 내가 읽는 거. 근데 이 일에선 감정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한참 동안 제가 했던 처음에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일만 하고 오는 분들. 가서 놀고 오려면 못 노는 거. 제가 지금 이걸 잘 못했었거든요. 사람하고 놀고 오려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영화 좋으면 같이 영화도 보고 오래요. 죽겠는 거죠. 2시간을 그 사람하고 이러고 앉아서 뭘 해? 그 다음에 또 차를 마셔야 돼? 대화도 없는데? 뭘 해야 돼? 근데 이렇게 그 사람하고 가족처럼 되는 관계가 쌓이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지금은 뜬금톡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꼭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항상 그런 명단을 써놓고 이날은 이 사람한테 전해야지 라고 하면 딱딱해지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몇 명이 많지 않은 명단을 계속 담고 있으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강의나 어느 노래를 듣거나 뭘 먹다가 그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생각나요. 그러면 사진을 찍거나 노래를 찾거나 그냥 보내요. 그리고 이 노래 들으니까 언니랑 뭐 어디서 만났을 때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 아니면 이거 너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여기 진짜 맛있다. 다음에 같이 오죠. 이런 뜬금톡들이 외려 이 사람들하고 더 표현이 되고 내가 당신한테 관심 있어라는 표현이 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쌓인다는 걸 이걸 그냥 늘상 다른 분들은 그냥 늘상 하던 거더라고요. 주부 생활하고 아이 키우면서 엄마들을 만나던 사람들은 늘상 하던 일인데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유되는 분도 있고 공유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관심 표현하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획기적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문자도 힘들고 전화 통화하는 거 힘들고 제가 시스템에 있어서 전화로 다 사람 목소리가 좋고 나쁨이 너무 가늠이 잘 되거든요. 이걸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 전화 목소리 너무 싫어요. 내 목소리 들리는 것도 싫고 상대방이 기분 나쁨 들리고. 그런데 그때쯤에 카카오톡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이모티콘이 생겼잖아요. 제 표현을 원 없이 할 수 있는 SNS 창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전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김정희 스폰서 이만한 분이 저와 관계가 막 돈독해지지도 않았는데 저를 돕겠다는 말씀에 앞에서 전화를 해봐. 점검을 해줄게. 정말 전화하기 싫은데 앞에서 전화를 해봐라고 하시는 그때 그 트라우마가 계속 왜냐면 스폰서님은 돕겠다고 뭔가를 하라고 한 거고 왜냐면 뭔가 만나야 거의 거리가 생겨야 되니까. 근데 카톡이 생긴 뒤에 저는 날개를 달았고요. 김정희 스폰서님은 도대체 전화하면 되지 왜 또 그래?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저는 카톡이 너무나 좋았고 카톡으로는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카톡에서도 사람 향기가 난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 톡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품을 홍보하는 창으로 쓰는 거는 늘상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나부터도 문자나 카톡으로 정보가 오는 거는 안 보고 스킵하는 게 되게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다 열어보겠지만 나와의 삶과 도움이 안 되는 건 전 그냥 다 스킵이거든요.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건 다 가지고 있지만 근데 내가 관심 있지 않는 거, 그 사람이 관심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 사람 주변도 보라고. 근데 이런 뜬금톡을 보내고 있다가 무언가를 보내면 그 사람은 보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중에 하나가 너무 디테일에 너무 많이 파고들어 너무 생각을 많이 해 라는 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한테는 되게 많이 들리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생각이 많아서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게 자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면 해결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강한 강점이 있더라고요. 디테일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 얘기하다가 그냥 은연중에 우리 언니가 요즘에 아프대. 그래서 언니는 못 가고 있어. 왜요?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아팠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흘리지 않는 저한테 장점이 있고 갔다 와서 그 사람 명단에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놔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언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걸리더라고요. 계속 관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디테일이 꼭 비즈니스화 있지만 플러스 알파에 인간적인 디테일감이 꼭 있어야 되고 그거를 체크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쌓일 연결고리를 찾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두리뭉실 가면 이게 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하다가 뭔가 정리를 하다가 멈추는 순간 멈춰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리더라고요. 점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그냥 사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약속 시간에 보통 한 20분 전에 가려고 항상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20분 전에 가서 바로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 불편해할 거니까. 제가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걸 불편해하고 오는 걸 긴장했던 사람이랑 10분 전에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도 된다 와 라고 하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무서웠던 게 저희 처음에 다 그러지 않으시나? 저는 그랬어요. 약속이 잡혔어. 그때까지 확인 안 해요. 취소될까봐. 그리고 당일날 돼서 막 심장이 떨려. 취소된다는 문자가 오면 안도감도 50%고요. 속상함도 50%고요. 초창기에 그랬어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바인더를 쓰면서 이게 잘 돼 있어요. 소심하게 약속이 많지 않아도 캔슬될 확률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2일 전에 톡을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그 전에 왜 저희 그러잖아요. 갈바니 4회만 하자. 그러면 4번 만나. 그럼 그 사람 갈바니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플러스 알파의 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계속 알게 된 거예요. 취소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항상 급한 게 나는 우선순위지만 상대는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2일 전쯤에 연락하면서 그가 말하기 전에 우리 내일 모레 만나잖아. 그때 내가 뭘 해주려고 갈바니 외에 플러스 알파인 무언가를 내가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리프트팩이 됐던 팩 이름이 아니라 뭔가 효과적인 거. 당신 어깨가 아프다 했잖아. 내가 어깨에 좋은 꿀팁이 있어. 내가 무언가를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면 그 취소 확률이 줄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전날 낮에 연락 잘 안 해요. 저. 낮에 연락해서 취소될까봐 안 하고요. 한 이제 저녁 때쯤 내일을 준비하면서 내일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설렌다. 아니면 이런 표현도 잘 쓰지 않았지만 이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내일 만나려고 해서 내가 이런 거 챙기고 있어. 내일 내가 몇 시까지 갈게? 이러고 그냥 일방적으로 답을 기다리지 않는 마침표로다가 연락을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하긴 해요. 바인더가. 이름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명단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깨지지 않는 약속이 너한테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는 한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고 그 약속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늘상 하는 일이에요. 제가. 만나고 나서 시간이 허락되면 20-30분 내로 톡을 다시 보내요. 그가 보든 안 보든. 근데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이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 같아서 배운 거죠. 마음을 전달하려면 무슨 내가 그 사이에 그날 느꼈던 마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뉴스킨 오래 하면 시도 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느낌을 전해야 되고 연애할 때도 안 하던 말들을 여기에 소비자들과 회원들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언니가 타준 그래서 저 카누라는 커피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분과 만나고 꺼리가 없는 거예요. 언니가 타준 카누는 어디서 마시는 일반 카페에서 내가 돈 주고 사 마신 커피보다 더 맛있었어. 다음 주에도 그 커피 꼭 타주세요. 지금 제가 그 커피를 4개월째 마시고 있어요. 더구나 빈속에 아침에 그 커피 마시고 싶지 않거든요. 손맛과 이래서 열심히 가면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웃긴 게 내가 무언가를 표현한 게 그 사람하고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고 나서 카톡이 읽었나 싶으면 마무리에 다시 다음 주에 언니 내가 뭔가 챙겨서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도움되는 걸 하고 갈게 라고 해서 확인 작업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2일 전에 확인할 때 특별히 미안해 하면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약속을 잡기가 수월해지는 거. 요게 만남의 시작과 끝이 저희 사업에서도 비포 애프터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사후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편해지잖아요. 자꾸 감정이 교류되면. 그러면 어느 날 그래요. 동생 만나는데 같이 만날래? 그냥 소개시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이야기할 때 식사 자리나 누군가 만날 때 같이 만날래?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면 식구들은 말 안 듣죠. 얘는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일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면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얘기해봐. 이렇게 뭔가 본인이 티업하고 본인이 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훨씬 그 자리는 정말 내 편이 아예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라 소개를 생뚱맞게 전화번호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번에 그런 사례가 또 그랬죠. 티알라인이 한 사람을 본인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본인은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피부가 약간 요즘에 피부암이 되게 유행하는 거 아세요? 70대, 80대 된 노인들이 예전에는 돌아가셨잖아요. 지금은 안 돌아가시고 면역기가 약해지잖아요. 경피독이 누적돼서 요양원에 피부병이 있는 분들만 따로 격리되는 병실들이 생기고 이렇게 분리된대요. 시골에 친정에 가니까 얼굴이 팅팅 분 엄마 또래 친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피부암이시래요. 피부염, 피부암, 밥도 없고 생활도 불편하고 외출도 어렵고. 근데 반면에 그분들은 젊어서 안 썼잖아요. 경피독에 그렇게 노출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 저보다 조금 더 50대 후반의 자녀분들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셨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파우더 발라주고 뭘 해주고 계속 노출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피부병이 면역이 약하진 않으니까 얼굴을 뒤집는다든지 얼굴을 빼고 몸에 무언가 확 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그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해독을 했으면 좋겠어. 결혼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그 집에서 5명이 티알라인을 한 거예요. 한 명도 6%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티가 없어요. 해독으로 이야기를 했고 건강해졌고 그리고 되게 감사했던 건 인바디는 본사건 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요즘은 나라에서 해준 걸 하다 보면 여름이나 가을에 하게 되잖아요. 하고 났을 때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가보라고. 구청에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다시 갔는데 5명 중에 말 안 듣고 피자 스파게티 즐겨 먹는 남자분 하나 빼고 4명이 그게 다 좋아진 거예요. 3% 4%밖에 안 빠졌는데 그런 거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건강해진 거에 감사해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 자리 예약하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언니 어떡하다 이 가족이 다 이렇게 하게 됐지 우리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꾸준히 하는 네 모습 그리고 약속 잘 지키는 너 그리고 무언가를 팔려고만 하지 않는 마음 전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 그랬더니 너랑 너무 오래 만나서 그런데 뉴스킨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고 남의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 집에 가면 항상 그 케이블에 나오는 이상한 뉴스 방송 있죠. 무서워 죽겠어요. 막 싸대면서 막 얘기하는 일상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했어요. 왜 못 보게 하냐면 언니 아침부터 저 방송을 저렇게 듣고 가면 하루 종일 머릿속이 밍밍거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 정보잖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를 안 듣고 난 그분의 생각이 3개월 뒤에 하는 말이 미란 씨, 아니 그거 안 들으니까 음악 듣게 되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잘 보면 뉴스키너인 우리들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분들 진짜 많아요. 뉴스키는 하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남에서 앞뒤가 더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표현을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SNS 안에서 카톡에서 포샵 사진 잘 찍고 포샵에 카톡에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표현 다 하고 실제로 얼굴 보면 무표정한 게 저예요. 정말 진짜 다들 웃을 일이지만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저분들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만나면 그냥 이렇게 가서 손 한번 대는 거. 안녕하세요. 이 말 한마디 눈도 못 마주치는 거. 제가 건선 피부가 너무 심했었던 사람이라 사람의 눈을 잘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 연습하는데 1년 걸렸어요. 의도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표현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감정이 교류되기만 시작하고 감정 계좌가 쌓이면 진짜 그 사람들이 뭔가를 물을 때 답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왜 남하고 비교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믿어주는 일들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사장님들하고도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다. 밖에 가서 소비자들하고 만나면 되게 어렵고 그런데 왜 와서들도 이렇게 싸하지 이 안에? 이런 생각이 초창기에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저희 베스트 팀방에 의도적으로 했던 게 감사톡 보내는 거였거든요. 몇 명 안 됐으니까 가능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오늘 사장님 이런 거 좋았어요. 뭐 감사했어요. 이런 톡을 몇 명 안 되는 걸 보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하기 시작한 게 언니는 이래서 좋아. 언니 당신은 이래서 좋아. 이게 내가 아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이래서 좋아.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좋다는데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무언가가 소통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공감대를 찾으려고 하는 말들 그냥 갖다 다 붙이는 거예요. 저한테 맞춰서. 내가 맞이라 이 사람 맞이라.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녀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공감대를 찾는 거거든요. 저희 어디가 권미영 사장님께서 제일 많이 하면 혈액형 물어보시잖아요. 그렇게 뭔가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감대 찾기로 했던 것들은 그 사람의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못 보는데 이런 실루엣을 잘 봐요. 행동, 몸짓. 그래서 제가 요가를 하면서도 자세, 형태 이런 거에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했던 별거 아닌 스트레칭 하나로 한 사람이 거북목이 좋아진 사례가 있고 목이 이렇게 짧아서 갈바닉을 하는 것도 귀찮아하던 분이 이렇게 목선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대를 찾는 것들은 자세 교정해주는 걸로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로. 그리고 나쁠 일 없고 좋은 일이고 그래서 저를 만나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리를 싹 내려요. 꼬거리던 것도. 그리고 실내에서 만나면 이렇게 막 무릎 꿇거나 이렇게 뭐 앉아있던 자세들이 좀 흐트러지면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갑자기 허리를 쑥 세우고요. 제 자세를 보고. 제가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걸로 건드리면 QBS 잡기가 너무 쉬웠어요. 해동 이야기하기가 쉬웠고요. 저는 파마레스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공감대를 찾아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옷이나 무언가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안 들어와요. 한참 봐야 돼요. 제가 뭔가를 액세서리나 이런 게 내 눈에 띌 정도로 이쁘다라고 이야기할 땐 정말 그건 진짜 이쁜 걸 거예요.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세는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에서도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몸으로 표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로 하는 자세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연애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결국은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야 되고요.
집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많이 저희가 밥을 먹고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하죠. 저희 남편이 뉴스킨에 와서 한 4, 5개월 있다가 갔나? 그리고 나서 아주 엄청난 사실을 알았대잖아요. 집에 있는 여자와 밖에 있는 여자가 180도로 다른 정도가 아니래요. 집에서는 무표정한 그 얼굴이 어떻게 밖에 나가면 눈꼬리와 입꼬리가 올라가는지. 그래서 그럼 돈을 주던지. 답이네. 진짜 그렇게 바뀌는 게 희한해요. 저는 내가 이렇게 뭔가 풀어질 때가 있거든요. 몸이고 눈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여행 가자, 짐 싸며. 진짜 그냥 이건 병든 닭처럼 목표가 없이 사는 게 그런 건가 봐요. 늘상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저는 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쉴 때 뭘 하자 그러면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관심 가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저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정말 정성을 들였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한 사람 소개 잘못받아서 너무 애먹은 적 있어요. 전라도 광주, 임실, 전주 차도 없이 버스로 거기 하루씩을 갔다 왔어요. 계속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 소개를 해준 거고, 어느 한 분은 가족 독방에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말을 해서 안 되니까 가족 독방에 초대를 한 방이 있어요. 밴드방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진짜 의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6만원의 기적 그리고 보상반에서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저희가 소비자를 매니아로 만드는데, 한 집의 가정을 바꾸는데, 저희가 이 사람은 갈바닉 매니아, 이 사람은 180도 매니아. 근데 그 사람들은 생리대 안 쓰고 주방세제 안 쓰고 비타민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 계시는 기윤정 사장님 사례로 드리면, 이쪽에는 완전 퍼펙트한 매니아. 3년 동안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저분은 별 표현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건 헤어샵에 창가에 항상 책이 펴있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갔었고요. 이분이 뭔가를 잘 쓰니까 갔겠죠. 가타부타 표현은 없으신데 그냥 매니아시니까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을 그냥 뚜벅뚜벅 해가지고 어찌나 진짜 서울인데 두메상골처럼 몇 번 환승해야 되는 자리에 계셨는지 찾아갔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식품은 전혀 컨택할 수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화장품만 쓰셨었거든요. 근데 기윤정 사장님이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여기 식품의 오버드라이브 하나예요. 너무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매니아를 만드는데 요즘에 집중하는 거는, 갈바닉을 쓰다가 장롱에 들어가면 무언가 놓치고, 또 180도를 쓰다가 내가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씩 잡으면 세럼 빼고 쓰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식품을 먹다가 끊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 근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정기구매가 끊기지 않고 살아 숨쉬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생필품, 비누, 샴푸, 치약, 세제는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비누, 샴푸, 치약, 바디 로션, 바디 스크럽, 비싸지 않은 제품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그 정기구매 절대 끊기지 않더라고요. 그 뉴스킨에 저희가 바디바 실험을 보여주는 약산성의 중요성을 하는 것만 알아들었다면, 어젠가 김윤정 사장님하고 그젠가 이야기하면서 엄마만 쓰는 바디바, 이 사람이 알아들었을까요? 아이하고 엄마만 쓰고 남편은 타사비누 치약 쓰게 하는 집, 이 사람이 이제 약산성을 알아들은 걸까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자나가 아니라 매니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생겼고요. 제가 투잡으로 진행하던 분들 중에 그만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을. 그만둔 분 중에 화장품은 쓰는데 비누, 샴푸, 치약을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독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그래? 라고 하는데, 나는 180도만 써도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피부 좋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비누는 바디바를 안 써요. 그러면 제가 뭔가 전달을 잘못했던 거겠죠. 이게 계속 생각나면서, 많은 고객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처럼 고객이 머릿수가 작고 포도송이를 열면은 아예 가족을 다 브랜드 체인지를 시키는 방법을 시켜야 되고, 어느 순간 그 얘기하죠. 카드 명세서가 뉴스킨만 있어. 내가 얘기하죠. 홈플러스 없잖아. 코스
코스트코 없잖아. 가서 그거 하나 사러 갔다가 왕창 사가지고 카트 잔뜩 실어오는 그런 일 없잖아. 뉴스킨몰에서는 알짜배기만 시키잖아. 이게 왜 현명한 소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격대가 네트워크 제품이 효과가 탁월하고 저렴 효과에 대비해서는 가격이 싸지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쓸 때는 약간 더 비싸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우리는 효과로 밀고 나가죠. 비누를 그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무슨 효과를 봤냐고. 그리고 화장품을 그렇게 많은 내 화장대 위에 150만 원이 넘는 기초가 있었어도 내 얼굴을 해결해 준 적이 없다고. 무언가를 하나씩 이게 저는 이 폼을 가지고 내 ARO 고객이 있잖아요. 그 ARO 고객이 쓰는 품목을 잘 적어봐요. 한번 시간이 될 때. 그리고 뭐가 빠졌지? 그리고 뭘 권해줘야지를 넣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세제나 이런 거 자료를 들고 와서 그 얘기를 하죠. 좀 관계가 쌓인 분들한테. 이렇게 제품을 잘 써줘서 고마운데 난 언니가 너무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세제를 이런 거 쓰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그리고 이걸 왜 안 바꾸는지 나한테 설명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게끔. 내 사례도 하지만 이야기를 해서 뭔가 자꾸 하나씩을 넣어주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도 꼭 반드시 피드백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세제가 들어가면 세제가 들어간다 보다 말잖아요. 좋지를 끝나거든요. 근데 얘를 써보고 나서 일주일쯤에 저는 이제 그런 메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거 써봤어? 어때? 향은 어때? 느낌은 어때? 모르겠다고? 더 써봐. 뭐 이것도 되고 이게 뭔가 여기도 뭔가 핑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니아로 이렇게 고객이 바뀌면 결국은 내 가족을 다 쓰게 바뀌면 한 집당 최고 많이 쓰던 고객이 한 집에 70만 원 쓰던 고객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 거기가 가게가 힘들어지고 이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안 쓸 이유 없고 지출이 나가는 걸 브랜드 체인지를 이렇게 다 바꾸게 하는 걸 같이 해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써본 적 있거든요. 이런 기초 화장품을 쭉 풀어가지고 다 써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뭐뭐 쓰는지 체크해보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요건 왜 안 쓰는 건데, 이건 뭐가 좋은데, 어디 거 쓰는데, 그래서 브랜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이렇게 추렸지만 아주 세세하게 쓰면 종류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헤어팩도 남자 쓰는 사람 있고 린스 쓰는 사람 있고 어디 거 쓰는데 왜 쓰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연결고리들이 계속 찾아지거든요. 식품도 그래요. 유스스펜 먹는데 오메가를 또 먹는 사람 있어. 도대체 왜? 그러면 요즘에 뭐가 유행해서 이러고 그럼 내가 유스스펜의 정보가 이 사람한테는 먹고는 있지만 이제 잊혀진 거예요. 다시 정보 줘야 되는 분들 이런 것들 점검해 주는 게 이게 관계를 계속해서 관심 표현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거 하려고 이 책을 진짜 오래 계속 읽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 책도 어렵고요. 이거 제일 어려워요. 칭찬하는 거. 사람을 칭찬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칭찬을 하려면 정말 관심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봐야 되고 그러려면 그냥 건성으로 지나치는 그 칭찬으로는 걸려지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톤이 업이 되거나 약간 좀 이렇게 밝고 몸짓이 좀 크거나 이러면 뭔가 표현이 될 텐데 이게 이렇게 항상 수평선이다 보니까 제가 표현하려면 이 표현을 하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지 않으면 표현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뭔가 표현을 했는데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마구잡이 50개 100개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좋죠.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이게 이랬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루에 10건을 보내도 제대로 된 톡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칭찬을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자꾸 꼼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노트가 예전엔 노트에 썼는데 지금 노트에 안 쓰고 밴드에 저희가 밴드로 관리를 하는 걸 스폰서님께 배워서 쓰고 있는데 그 밴드 밑에 리크루팅 대상자가 아닌 소비자가 더 많잖아요. 그 밑에 계속해서 뭔가 다는 거예요. 정기구매에 뭘 추가했을까? 아니면 뭘 해달라고 했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쓰던 그거 비비 줘. 그랬는데 이 사람이 1호 쓰는지 2호 쓰는지 우리 모르고 몇 호야? 찍어서 보내봐. 이건 벌써 관계가 멀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크림이 막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아주 혼동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쓰던 선크림 달래. 미치겠는 거야. 선크림 뭐 쓰는지 모르겠는 거야.
몇 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골라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벌써 왔다 갔다 하죠. 핑퐁이. 근데 그런 핑퐁보다 이거 언니 이거 쓰는 거 맞죠? 여러 개 중에 이거 맞죠? 라고 확인해 주는 건 내가 관리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이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은 거죠.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마스크팩이었거든요. 마스크팩을 워낙 종류별로 여기저기 돌렸더니 지난번 나줬던 마스크팩 달래.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네네, 색깔을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뀌고, 그리고 정해야 되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LG 마스크팩으로 돌리자. 이제 아예 저희 또래들이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성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되게 김정희 선생님이 저를 티업해 줄 때 그렇게 포도송이가 되는 가족을 변화시키게 한 건 되게 간절함이었어요. 홀드로다가 많은 힘을 한 번에 확 끄는 힘이 나한테는 없다라고 내가 단정지었고, 그러면 한 사람이 오는 사람을 그 사람 가족을 다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해서 그룹에서 이야기하던 500블럭이 되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집중했던 거고, 그 명단을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ARO 명단이 노트에 따로 이렇게 바인더에 한쪽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기구매 제때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결제가 만약에 안 됐으면 20일 됐을 때 안 됐을 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제하기 전쯤에 전화라든가 아니면 문자로다 무언가 새로 나온 게 저희가 계속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거 필요하실지 몰라서 보내요 라고 해서 정기구매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기구매가 고객이 100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면 소비자도 멈추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게, 파트너 사장님이 됐던 가족이 됐던 어디든 똑같은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뉴스킨 사업이 고민이었던 제가 관계를 관련된 거는 스피치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관계가 되는 것들이 제가 했던 경험이 쉽게 소비자를 만들지 못했던 그 저의 틀을 깨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제가 올해 유독 더 많이 읽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이거 톡을 잘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사람 만나고 오면 제가 좋은 인연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분이 무언가 피드백이 네 감사해요 다음 주에 봬요 하면 요 사진 그냥 보내요. 연애하듯 봬요 이러고 보내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요 사진을 지속해서 쓴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구가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으면 그걸 또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하던 것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 몇 년간에 걸쳐서 개발하고 그 핵심적인 노하우만, 에피스만 딱 뽑아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무조건 한 가지씩은 저희가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갈바닉 실전, 갈바닉 이론, 그리고 고객관리 노하우까지 오늘 이